사실상 이제 난 진짜로 이제 경찰이 된 거야.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사람들의 리액션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막 지나가면서 애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와갖고요. 제가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났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은 그 예비군 중에서도 예비군 소대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예비군 소대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뭐 어디 이제 뭐 너네도 이름만 들어봤을 텐데 뭐 동원훈련이니 뭐니 하고 이제 막 멀리 뭐 강원도 같은 데 갔다 오고 이런 훈련이 있어요. 일단 소대장은 그런 훈련을 안 해요. 뭐 하는 거냐면요. 그 동네 이제 동사무소 가면은 동대라고 있어요. 동대. 그 동대가 뭐냐면 그냥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동네에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를 가서요. 이제 그 동대장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농담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뭐 하는 거냐면 동네 2바퀴 도는 거예요. 군인들이 인솔 해서. 참고로 제가 그 소대장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개꿀이에요. 한 5시간 동네 2바퀴 돌면 65,000원 줍니다. 최저 시급보다 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맨 앞에서 이제 군인들이 인솔한단 말이야. 내 여기 이제 뒤에 한 100명 정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인솔하면서 총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동네 그냥 2바퀴 도는 거예요. 군복 입고.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내가 그 홈플러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와이프랑 아기가 있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맨 앞에 있잖아. 맨 처음에 아들내미가 이렇게 봤는데 군인 아저씨다 이러다가 갑자기 나 이렇게 보더니 아빠 이러는 거야 얘가. 그래서 좀 당황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뭐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명목상의 훈련일 뿐이지만 웃긴 게 뭐냐면은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뭔가 좀 각을 지켜야 할 것 같고 뭔가 왠지 우리 아들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폴리스 오피서의 어떤 심경이 좀 이해가 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군복을 입었으니까 나는 군인이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어떻다. 오히려 이제 군인이라면 뭐 경찰이라면 이렇게 해주겠거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징한 거예요. 이미 그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역시나 의복이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 이미지라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This is the final uniforms. 자, 이것이 바로 제복의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것들은 즉 제복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도와준답니다. 뭐로요? Into a particular way of behaving.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네요. 즉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communicate 한대요. 분명하게요. 다른 사람들과요. 뭐에 대해서요? What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요. 그 사람이 수행하도록 기대가 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결국 이 부분이 뭐냐면요. 주제문에 해당됩니다. 얘가 왜 주제인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여기까지의 문장은 경찰복이라는 거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총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경찰복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유니폼에 대한 포인트라고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찰복이라는 보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의복이라는 식으로 범위를 넓힌 거죠. 그렇죠? 범위를 거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 및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제복의 의미란 결국 무엇이냐? 이거라고요.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겠구나라고 뭔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다? 비슷한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패러프레이징한 게 아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복은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심플하게 내용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이 질문 갖고 시험 낸다. 어떻게 낼까? 여기 빈칸 낼 거예요. 됐어요? 나라면 여기를 빈칸 낸다고. 어떻게? 여기 what절을 빈칸 뚫거나 아니면은 particular way of behaving 빈칸 뚫거나 해갖고 패러프레이징해서 문제 출제하는 거죠. 됐어? 이렇게 낸다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이하는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Our dress and appearance. 자, 우리의 복장과 외모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복장이랑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제 의상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외모라는 거는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니까 더 범위가 넓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복장과 외모는요, are a sort of uniform as well. 자, 어찌됐든 간에 뭐랍니까? 일종의 제복이래요, 제복.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일종의 제복이다. 그러면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복이라는 범위로 넓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관이라는 걸로 더 넓어진 거예요, 범위가. 됐어요? 그러면은 대진고에서 시험 낼 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대진에서 빈칸이나 요약문을 낼 때 이제 객관식 기준입니다. 객관식을 낼 때 왜 어렵냐면요. 이제 포괄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내가 포괄화를 해갖고 이 글의 주제로 잡을 거냐라는 건데 이 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요 정도까지만 잡는 게 딱 적당해요. 의복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문장에도 유니폼 나왔고 제가 아까 주제문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의복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문에 경찰복 어쩌고 나온다 하면은 정답이 아니에요. 너무 지역적이야. 외관이 어쩌고 나와도 이것도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건 범위가 오히려 너무 넓다는 거예요. 됐어? 이런 유형을 보통 대진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주제로 잡을래, 요만큼을 주제로 잡을래 이런 걸 되게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제문으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얘가 주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전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첫 문장부터도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외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의복을 기준으로 잡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내용 또 볼게요. 자, 그것들은요, 즉 우리의 복장과 외관은요, are very powerful statements. 아주 강한 그런 진술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우리로부터 그들이 뭔가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표현하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equally 마찬가지로 their powerful statements 역시나 또 강력한 뭐 어떤 이제 진술이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About what to expect about ourselves. 자,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외관이라는 식으로 좀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결국 우리의 외모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아, 나는 외모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외관상의 형태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거를 어떤 이제 나타내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죠. 내가 쌤이 원래 망나니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망나니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외형은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요, together with the way.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방식들로 완전인데요. Other people relate to our appearance.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외모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과 더불어서요. powerfully shapes. 강력하게 형성한답니다. how 이하를요. how we feel, think and behave.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제 반영한다,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거겠죠. 외양을 말하는 거겠죠. 이 외양이라는 건 뭐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위 설명에 대한 요약문,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마지막 문장 또한
빈칸으로 내기에 좋습니다. 디스만 딱 써놓고요. 여기 싹 다 빈칸. 이렇게 해놓고 완전 다르게 패러프레이징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빈칸으로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었네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너무 쉽죠? 몇 번? 5번밖에 안 되겠죠? 됐나요? 그 5번 내용과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비교해 볼래요? 복장과 외양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요지 같은 경우는 복장과 외양이 둘 다 나와 있어요.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5번이 정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양만 나왔다면요,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의복이 일단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좀만 쉬었다 할까? 쉬운 말고 4번 볼게.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좀만 쉬었다 할까? 네. 그래. 네. 저 네. 오늘 한 3분 정도 상담 해주셨어요. 그래요. 왜 내가 무섭지? 아, 근데 보통 상담 받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야? 왜 내가 무섭지? 알았어.
기억 끝. 오늘도 빼먹고 왔어. 지훈이 나왔네. 자, 일단 오면 시작하자고요. 아, 요걸 내가 아까 안 보여줬었구나. 요양문을. 아우. 저 컵을 체험과 뭔가 설치하고 나서부터 허리가 아파 죽겠어. 아우. 그거 알아요? 요즘에 되게 광고 많이 하던데. 네, 그거 저기 제 교무실 제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허리 이렇게 자세 뭐 교정해주는 뭐 그런 거래요. 아 근데 거기 앉고 나서부터 아우 허리가 아파 죽겠어. 아우. 자 다음 거 보자. 그 요약문 잠깐만 보자면 우리의 복장과 외양 또한 일종의 제복으로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지어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작성을 했어요. 물론 시험에는 좀 다르게 쓰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복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제복으로서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좀 아마 제가 좀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됐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형성한다, 뭐라는 거. 여기서 이제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도 형성하는 거죠. 사실은요. 됐죠? 자,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4강의 4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요지 문제. 첫 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개인주의가 강점을 주는 반면에 그것은 또한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약점을요. 자, 이런 패턴으로 글이 나오면요.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나돌리 버들소라던가 아니면 나데이버비라든가 뭐 이런 구조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내용상으로는 항상 B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걸 말한다면은 당연히 단점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weakness가 바로 주된 내용이 되겠다. 뭐에 대해서? 개인주의에 대해서요. 자, 뭐 하지 않는다면요. If not moderate. 자, 여기서 moderate가 원래 형용사로서는 적당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동사로서 쓰이면 alleviate의 뜻이 돼요. 완화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이제 대진고 학생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alleviate,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쉬운 단어로는 이제 우리가 relie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조금 이 elevated보다 좀 더 어렵다면요, 이제 우리가 mitiga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mitigate는 편입 단어예요. 근데 적응해서 나오더라고요. 3학년 시험에서 mitigate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2학년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얘까지 써볼게요. 얘도 이제 이기용 써야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완화되지 않는다면요, by involvement. involve는 뭔가 이제 관련시키고 연루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와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즉 가족, 어떤 이제 친구, 사회,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맺기를 통해 뭔가 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단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뭐가? 개인주의가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장점은 그냥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다면요? 뭔가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됐어요? 여기서 저는 이 관계성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selfish한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의 장점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터치 안 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대충. 근데 단점은 뭐예요? 지밖에 모르는 되게 이기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involvement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pure individualism 완전한 개인주의는요, may lead to 이끌 수도 있답니다. A philosophy of convenience로 이끌 수도 있는데 이 philosophy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philosophy 하면 철학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주의를 우리가 philosophy라고 합니다. 뭐뭐주의.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명사에다가 이제 ISM 이런 거, 동사에다가 ISM 붙이면은 뭐뭐주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사를 우리가 이제 형태 변화시킨 거고요. 진짜 주의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philosophy라고 써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편리주의예요. 그리고 a lack of participation in or appreciation of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여나 이해의 부족이래요. 다 안 좋은 얘기하고 있죠. 단점이니까. 그렇죠?
어떤 참여나 이해냐면요. 어떤 civic and social process니까 시민과 사회 과정에 대한 참여 또는 어떤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린 게 이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완전한 개인주의란 건 결국에는 편리주의야. 그러니까 단점이야, 단점. 쉽게 말하면 위크니스예요. 위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지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이게 편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사회 과정에 대한 참여나 이해 부족이라고 했죠. 이도 역시나 단점이겠죠.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죠. 개인만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은요. 개인의 성장을 제한시키겠죠. 당연히 안 좋은 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much gaining leadership skills and traits. 그래서 어떤 리더십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특성 이런 거를 얻는 것을 약화시킬 수도 있대요. 원래 뮤트는 음소거하는 거죠. 음소거하는 거는 끄는 거죠. 끄는 거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약화시키다 해요. 그리고 deprive. 이 deprive가 나오면은 세트로 나오는 게 항상 있죠. 뭡니까? 오브입니다. 오브. 됐어요? 오브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만 오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라이프인가? 일단 읽어볼게요. One of the true context라고 나왔는데 진정한 맥락 중 하나를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삶에. 됐어요? 원래 deprive가 전치사 오브랑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 나와 있나? 잠깐만요. 안 나와 있네요. 내가 오타낸 건 아니네. 내가 잘못 썼나 해갖고. 일단 넘어갈게요. That is the relative model of one's mind. 오브는 안 나왔네요. 얘랑 짝인데 원래는 뭐뭐를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사람의 마인드에 마음속에 그 어떤 이제 현실 모델인 그런 삶의 진정한 맥락 중 하나를 빼앗아가 버린대요. 말이 어려워졌죠 갑자기. 자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개인주의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해버려요. 오히려. 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 기술, 어떤 자질 이런 거를 얻지도 잘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 한답니까? 우리 마음의 현실 모델인 삶의 진정한 맥락을 뺏어가 버린대요. 이 말이 지금 문제예요. 이 말. 여기. 삶의 진정한 맥락. 이게 뭔 말이야? 우리 마음의 현실 모델? 이 말이 어렵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삶의 진정한 맥락이라는 건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마음의 현실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델이라는 건 어떤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raw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상으로 그리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즉, 나중에 우리가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현실 모델을요. 아시겠죠? 그런 삶의 진정한 맥락이래요. 여기서 맥락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이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상황. 컨텍스트를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 상황을 뺏어가 버린다는 건요. 정말 쉽게 말하면 내 비전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내가 앞으로 그리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 내가 어떤 모델로 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삶의 진정한 상황이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겠지 하는 그런 이상향인데 그걸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개인주의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주의로 살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만 보고는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패러프레이징한 것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The biggest problem. 가장 큰 문제인데요. The world now has. 자,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이 대절이 나와 있는데 We do not interact. 나왔죠?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역시나 개인주의가 문제다. 또 얘기하는 거죠. Personally much anymore. 그러니까 그다지 개별적으로 더 이상 상호작용하지 않는 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Our technology. 자, 우리의 기술은요. remove some of reality. 현실의 일부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한답니다. 뭐로요? Perception of relativity and inherent self-interest로요. 자, 인식, 상대성, 그리고
뭔가 내재되어 있는 자기 이익 됐어요?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버린대요. 그 자기 이익이 어떤 거냐? 이런 거랍니다. Often pushing us to convenience. 우리를 편리함으로 종종 밀어 넣어 버린대요. 아까 우리 초반부에 나왔었는데요. 편리주의는 뭐야? 안 좋은 말이에요. 이 글에서는요. 왜? 편리주의는 뭐였습니까? 나만 편하자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기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현실의 일부를 제거해 버린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정말 쉬운 예시로 말하면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냥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해서 내 현실 생활의 일부가 없어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또 뭐로 바꾼다?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시 가리키는 건 현실을 뭐로 바꾸는 거야? 인식이나 상대성이나 그리고 뭐랍니까? 자기 이익이랍니다. 이 말은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자기 이익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자기 이익이에요. 뭐? 편리함으로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기술은 발달을 해. 사람들을 만날 그게 없어져 점점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술은 발달하니까 나의 편리성을 위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밀어 넣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겠죠. 결국에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얘도 뭡니까? 개인주의가 문제가 있구나.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요, 다 개인주의가 문제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식으로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만약에 반복된다면요, 개인주의는 문제다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 아까 우리 2번 지문이랑 똑같은 패턴인데요, 문제점만 나온다면 문제가 주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하나 팁을 줄게요. 요지나 주장에서는요, 웬만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왜? 요지 주장이라는 게 뭐예요? 요지라는 거는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느냐가 요지입니다. 얘가 문제가 있다 이걸 전달하려고 글을 썼을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가 이 필자가 쓴 의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글에서는요, 웬만하면 문제점과 해결책이 같이 나온다는 게 좀 팁이에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We'll look at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As centered upon us래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얘기 나왔어. 어떻게? 중점적으로 돼 있대요. 우리 주변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undue influence를 준답니다. 과도한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거야. On the reality of events.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이거야. 이게 개인주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사상이라고요. 됐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뭔가 내가 어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약간 이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뭡니까? 문제죠, 문제. 그렇죠?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 자, 여기 니드투 보여요? 뭐예요? 해야 한다네?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죠? 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옮겨야 돼요. into a position. 어떤 자리로요? 어떤 자리야? 이런 자리로요. 나데이 법비 보여요? 아까도 말했죠? 어디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어? 이 부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됐죠?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요. Of not thinking the world rotates around us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 주변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조화되는지, 알맞게 되는지에 대한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문이 되는 거고,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세상은 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즉 개인주의를 버리고 그 조화롭게 살아라라는 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됐나요? 해결책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됐죠?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4번밖에 안 되겠죠. 됐나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만 잠깐 볼게요.
This is the concept of context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맥락의 개념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맥락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죠? 이 패러프레이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죠? 세상과의 조화를 신경 쓰는 거. 이게 바로 맥락이에요. 이 글에서 말한 맥락이 바로 세상과의 조화를 신경 쓰는 거다. 그렇죠? 세상과의 조화를 신경 쓴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로 맥락이라는 거야. 맥락, 상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나 혼자 있을 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것들이 상황,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화라는 거는 상호작용이라 생각해도 돼요. 어떤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겨나는 게 결국에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니 혼자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론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편리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대신에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중요한 말이죠. 대신에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한다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어울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 세 가지 키워드 잡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주의 대신에 상호작용을 해서 세상과 잘 어울려라. 이 세 가지. 이 어울리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아까 조화라는 말도 했고요. 결국 어울린다는 것 또한 상호작용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기도 하죠. 됐죠? 세 가지 키워드 잡고 넘어갈게요. 5번으로요. 자, 1, 2, 3, 4번은 이제 요지였고요. 그 다음에 5, 6, 7, 8은 주장입니다. 단순히 문제의 난이도로만 따지면요. 주장이 더 쉬워요. 사실 문제 난이도로만 따지면. 요지와 주장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지는 뭐고 주장은 뭐냐? 그럼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 요지, 주장.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제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예요.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 이게 주제고요. 요지라는 건 뭐냐면요. 주제와 필자의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요지예요. 됐어요?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똑같거든요. 주장도 똑같아요. 근데 요지와 주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장은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뭐 간접적이 됐든 직접적이 됐든 주장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지는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회해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화 있죠. 우화나 동화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요. 주제와 요지는 존재할 수 있지만 주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백설공주 얘기라고 쳐봐.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제다라고 한다면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주제로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요약을 하자면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뒤질 뻔했는데 난쟁이 똥자루 7마리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왕자랑 뽀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그냥 이거를 이제 좀 간추리면 주제가 되는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는 뭘까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됐어요?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엿된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와 요지예요. 주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지는 이 내용을 통해 이걸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요지야. 주장도 비슷하지만 주장은 뭐라고요? 글에 직접 드러난다고요. 됐어? 백설공주나 이런 옛날 그런 우화나 동화에서 왜 주장이 나올 수 없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림책이 아니라 소설 글 버전으로만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고 마침표 딱 끝났는데 그래서 나쁜 놈은 엿대야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필자가 갑자기. 이게 필자의 주장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요지와 주장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주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 어떤 의식적으로 interest, 이제 관심을 가짐으로써 뭐에 대해서 in your brain and how it works. 너의 뇌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만 보더라도 딱 봐도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뇌와 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by consciously trying. 자,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some of the techniques that follow. 그에 따르는 몇 가지 기법들을 따름으로써 you can acquire. 너는 습득할 수 있습니다. A variety of useful mental skills를요. 유용한 정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답니다.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너가 뇌와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너가 좀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어떤 정신 기술 같은 걸 획득할 수 있다라는 플러스적인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상 뭡니까? 얘가 거의 주제에 가까워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뇌에 대해서 그리고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면 좋다잖아. 정신적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요. 일단 3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첫 문장만 읽고 간다면요. 근데 아직 모르죠.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It isn't really very difficult. 자, 어렵지는 않대요.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But it won't happen by accident.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게 반대말이야, 반대말. 됐어요? 의식적으로 하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의식적으로, 그렇죠? 의식적으로 해야 네가 이런 정신적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 어휘예요, 반대 어휘.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좀 올리자. 자, the prevalence.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급은 아닙니다. 단어가 쉬워요. 만연함인데요. negative thinking.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사고. 얘도 별주 단어로 나왔어요. fuzzy and illogical thinking. 뭔가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경직된 사고. 우리 사회에서요. 이런 거가 만연해 있는 게 이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이런 만연해 있는 게 어떤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The fact that 나오면요. 죄송해요. The fact that 나오면 대시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실이냐? This higher level thinking skills. 자,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기술이 do not come naturally. 뭐랍니까?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얘들아, 이 문장 방금 전에 읽은 거랑 똑같은 거야.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 뭐예요? 요거잖아, 요거.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됐어?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그 뇌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멘탈 기술을 얻을